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가족 안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합니다. 가족 관계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 다음으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유전적 연대가 아니라 경쟁과 협력, 역할 분담과 정서적 유대가 함께 작용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관계에서 태어난 순서는 성격 형성과 역할 구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은 장남 중심의 상속과 가문 계승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서열은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위계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위계는 완화되고 있으며 각자의 개성과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는 평생 지속되는 유일한 또래 관계로 사회성, 협동, 갈등 조정 능력 등을 배우는 중요한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잘 돌보고 이해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인간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자매 관계와 태어난 순서의 영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족 심리학이나 발달 심리학에서 주목해온 흥미로운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생 순서는 단순한 가족 내 위치가 아니라 아이가 자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결정짓는 하나의 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전적인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이로 인해 책임감이 강하고 규칙을 잘 따르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왕좌를 빼앗겼다고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둘째 아이는 형이나 누나에 비해 덜 주목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능력이나 사회적 유연성이 뛰어난 반면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 독창적인 취향이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막내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사랑과 관대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모두에게 귀여움을 받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친화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책임 회피나 의존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외동은 모든 관심을 혼자 받는다는 점에서 첫째와 비슷하지만 형제 자매와의 갈등이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조율 능력보다는 자기 주도성이나 독립성,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출생 순서의 영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의 가치관, 자녀의 기질,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형제 자매 관계를 이해하고 각자의 강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가족사회학과 발달 심리학에서 발전한 이론들이 출생 순서와 성격 형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출생 순서가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본 초기 심리학자입니다. 아들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함께 초기 정신분석 운동에 참여했던 심리학자입니다. 1920년대부터 출생 순서가 개인의 성격 형성과 대인관계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상대적 위치와 부모의 기대, 형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만의 생활 양식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첫째는 책임감이 있고 통제적인 경향,
둘째는 경쟁적이거나 사교적인 성향, 막내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외동은 완벽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출생 순서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출생 순서 관련 심리 이론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사회학의 역할 기대 이론에 따르면 부모와 사회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출생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첫째부터는 돌봄과 리더십, 둘째는 중재자나 균형자, 막내는 분위기 완화자나 감정적 위원자의 역할이 암묵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역할 기대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 체계 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 간의 역동적인 체계로 한 아이의 출생은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출생 순서는 단지 개인의 성격뿐 아니라 형제 간 관계 구조와 가족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출생 순서가 어떻게 성격과 역할,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각도에서 설명해 줍니다. 동시에 이들은 단지 순서만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방식, 문화적 가치관, 사회 구조적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의 가치관, 자녀의 기질,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형제 자매 관계를 이해하고 각자의 강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한국 가족은 오랫동안 장남 중심 문화가 뿌리 깊게 존재해 왔습니다. 장남은 가계를 계승하고 제사를 모시며 부모 봉양에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남은 일찍부터 무게 있는 역할을 맡게 되고 동생들은 비교적 자유롭거나 주변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막내는 유교적 위계 질서와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자녀 가운데 제일 먼저 태어난 마지와 달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적으며 부모의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한국 속담에 막내둥이 응석받듯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의미입니다. 막내 아들이 첫 아들이라 라는 속담은 맨 나중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 가운데 가장 늦게 태어난 막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게 됩니다. 막내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나 손위 동기들의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가 많았던 전통시대에는 태어난 순서가 가장 빠른 마지와 가장 늦은 막내의 나이 차가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는 부모를 대신하여 막내를 책임지고 돌봐야 했습니다. 가족 내 위계와 서열을 중시하였던 유교적 가족 문화의 영향으로 동기 간에도 태어난 순서가 빠른지 늦은지 성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 위계화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자녀 수가 많아 형제 자매 간의 연대와 경쟁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호하고 동생은 형을 따르며 가정 내 위계 질서가 뚜렷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핵가족화, 저출산, 자녀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형제자매 관계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동이 많아지고 형제자매 수가 적어지면서 갈등보다는 우정에 가까운 관계,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복이 있다는 다상관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1960년에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이 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한국 정부가 시행한 산하 제한 정책으로 가족 내 자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부부가 한 자녀만 낳은 가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내 형제 자매 관계를 경험할 수 없는 외동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 수의 감소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제사의 계승과 종족의 결합을 위한 친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인 종법을 중심으로 가족 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아들로 가문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식이 발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직 한 명의 아들만 태어나서 대가 끊기지 않고 겨우 대를 이어 내려온 집에서 태어난 아들에게는 독자 앞에 특별히 대의 숫자를 추가하여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대 독자, 3대 독자, 4대 독자, 5대 독자라고 지칭합니다. 독자로 태어난 하나뿐인 아들은 대의 숫자가 커질수록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외동이 늘면서 2004년에는 가족 계획표어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출산율은 1.08명으로 떨어졌고 한 자녀만 낳는 3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외동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동은 대부분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어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삶을 형성합니다. 외동은 경쟁자의 압력을 덜 느끼는 반면 다른 형제 자매들과 나누거나 협동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동은 나이에 비해 상당히 성숙하고 부모의 통제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젠더 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첫째 아들이 아닌 첫째 딸에게도 가계의 책임이나 돌봄 역할이 분산되고 있으며 형제 자매 간의 역할 구분도 덜 경직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형제 자매 관계는 개인의 사회성,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환경이며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가족 전체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계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형제 자매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장남과 장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